안녕하십니까. 자, 모의고사들 잘 보셨나요? 공부한 지 얼마 안 되셔가지고서 점수가 좀 많이 안 나왔을 거로 짐작을 하는데, 그래도 틀린 부분을 열심히 잘 보시면은 나중에 또 틀리지 않으면 점수가 올라가니까 길게 보시고 공부하시길 바랍니다. 자, 41번부터 해서 이제 정리하도록 하죠. 41번 다음 중 지목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답은 4번이 잘못된 말입니다. 4번의 경우는 아파트나 공장 등 일정한 단지 안에 설치된 도로는 지목을 도로로 설정해야 한다. 틀린 말입니다. 아파트나 공장 안에 도로가 있는 경우는 양입이 되기 때문에 아파트 안에 있는 도로는 대로 분류하게 되고, 공장 용지 안에 도로는 공장 용지로 편입돼 버리기 때문에 별도로 도로로 분류하지는 않습니다. 4번은 잘못된 말이고요. 나머지는 전부 다 맞는 말입니다. 42번 다음은 지번부의 원칙에 대한 사항이다. 틀린 것은 정답은 5번이죠. 5번의 신규 등록의 지번부여 원칙은 해당 지번부여 지역의 최종 본번에 이어지는 본번으로 부여한다. 이게 틀린 말인데, 이제 지번부여할 때 신규 등록이 있다거나 등록 전환 시의 지번부여 규정은 이제 우리 앞서 배웠던 것이 신규 등록이 있다거나 또는 등록 전환이 있는 경우 지번부여 원칙은 어떻게 부여하느냐? 원칙은 이 대상 토지와 인접한 토지가 있게 되면 인접한 토지 본번에 부번을 부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여기에 부여하는 게 원칙이 될 것이고, 예외 규정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최종 본번 다음 번호부터 순차적으로 본번만으로 부여할 수 있는 예외 규정이 3개가 빠집니다. 첫 번째 나오는 것은 대상 토지가 제일 마지막 지번, 최종 지번 토지와 인접한 경우도 있고, 두 번째 경우는 이미 등록한 토지와 거리상으로 멀리 떨어져서 거리상으로 먼 거리여서 부번이 불합리한 경우도 있고, 세 번째 여러 필지로 되는 경우에도 이때도 본번만으로 부여할 수 있다고 되므로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럼 지금 나온 5번 주문은 원칙을 물어본 거니까 원칙은 인접시 본번의 부번 원칙이 되는 것이지 최종 본번 다음 본번의 본번이 아니므로 5번은 잘못된 말입니다. 그 다음에 43번입니다. 경계 또는 좌표의 결정에 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정답은 5번이죠. 경계점이 좌표하는 지적 측량에 의해서 결정하며까지 맞았습니다. 경계점을 구하든 좌표를 구하든 측량을 결정하게 되어 있는데, 합병을 위한 경계점이 좌표를 결정하는 경우도 같다. 틀린 말입니다. 합병은 측량 실시하지 않으니까 합병 있는 경우는 경계하고 좌표하고 면적 정하는 방법은 측량을 실시하지 않습니다. 측량을 실시하지 않기 때문에 합병을 통해 필요 없게 된 경계나 좌표는 말소에서 정하게 되고, 면적은 합산해서 면적을 더해서 결정하는 거지 측량을 결정하지 않기 때문에 5번 질문은 잘못된 말이어서 답은 5번이 답이 되고요. 44번은 토지대장의 등록사항에 대한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을 물어봤는데, 박스 안에서 일단 토지의 소재와 지번은 다 나옵니다. 그럼 토지대장에 나오는 사항은 보기 안에서 토지의 소재를 당연히 기재할 것이고, 그 다음에 지번도 기재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경우는 지목 나왔죠. 지목도 토지대장의 등록사항 맞고요. 네 번째 경우는 면적, 리을번의 면적도 토지대장의 등록사항 맞습니다. 그 다음에 미음번의 토지 소유자 성명과 명칭에서 소유자라는 사항도 등록합니다. 하지만 대지권의 비율, 그럼 대지권의 비율이라는 장면 어디 나오느냐? 대지권의 비율은 토지대장이 아니라 얘는 대지권 등록부에 등록할 사유고요. 얘는 틀린 말이고, 그 다음에 경계와 좌표에서 경계는 나오는 장부가 어디 나올까? 경계가 나오는 장부는 지적도하고 임야도에 등록할 사유고, 좌표가 나오는 것은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등록하다 보니까 요 두 가지를 빼고 요 5가지가 토지대장에 등록할 사유입니다. 답은 기역, 니은, 디귿, 리음에서 5가지가 정답이 됩니다. 대지권의 비율을 나오는 것은 어디 나온다고요? 대지권 등록부가 될 것이고, 경계가 나오는 것은 지적도와 임야도가 될 것이며, 좌표는 경계점 좌표 등록부니까 요 3가지는 나오지 않으므로 요 5가지 정답이 됩니다. 그 다음에 45번인데, 토지 분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정답은 4번이죠.
법원으로부터 확정 판결을 받아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에도 지상 건축물이 권리계 지상 경계를 결정해서는 아니 된다. 틀린 말입니다. 원칙은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에 지상 건축물을 권리계 분할할 수 없는 게 원칙입니다. 건축물을 권리계 분할할 수 없는 게 원칙이지만 걸려도 되는 예외 규정이 4가지가 있게 됩니다. 첫 번째 경우는 법원으로부터 확정 판결을 받은 경우는 건물 물려도 무방하고요. 두 번째는 공공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공공사업을 시행하면서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에도 이때도 가능한데, 공공사업은 지목이 8개가 정해집니다. 도로가 있고 하천이 있고 제방이 있고 부고가 있고 유지가 있고 수도용지가 있고 학교용지가 있고 철도용지에서 8가지 지목을 분할하고자 할 때는 건물 물려도 무방할 것이며, 세 번째가 도시개발 사업시행지역, 도시개발 사업시행지역에 대해서 경계 결정할 때도 이때도 가능할 것이며, 마지막이 도시, 군 관리 계획선에 의해서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에도 이때도 건물을 물려도 무방하다 그래서 이 4가지는 건물을 물리게 분할할 수 있는 예외 규정이 만들어집니다. 지금의 경우 문제에서 45번에 4번이죠. 법원으로부터 확정 판결을 받아 토지 분할하는 경우에는 지상 건축물을 권리계 지상 경계를 결정해서 아니 된다. 틀렸네요. 확정 판결 받으면 건물을 권리계 분할할 수 있으므로 5번은 잘못된 말이 됩니다. 4번은. 그 다음에 46번입니다. 지적 정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정답은 1번이죠. 지적 정리 후 토지 표시에 관한 변경 등기가 필요한 경우 그 등기완료 통지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통지해야 한다. 지적 정리 통지는 변경 등기가 필요한 경우하고 필요 없는 게 나눠지는데, 지적을 정리한 다음에 지적을 정리한 후에 소유자에게 통지하는 것은 둘로 나눕니다. 하나는 변경 등기가 필요한 경우도 있고 필요하지 않은 경우 둘로 세분하는데, 변경 등기가 필요한 경우는 등기 완료 통지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5일에 통지하게 되고, 변경 등기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는 지적 공부에 등록한 날로부터 7일에 통지하는 것이 통지 기간이 되므로, 지금 1번 지문은 요게 7일로 나와 있죠. 7일에 15일이니까 1번은 잘못된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 부분은 현재 문제가 기출 문제가 21회, 23회, 24회, 25회에서 4번 연타로 나왔기 때문에 좀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기출 문제에서. 그 다음에 47번입니다. 지적 전산 정보자료 이용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정답은 47번의 3번입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이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이게 틀린 말인데, 자, 전산자료 이용할 당시에는 이용하는 절차가 2가지입니다. 먼저 심사를 받고 또 하나가 승인받는 것이 절차예요. 이때 심사권자가 누구입니까? 이게 기출문제로 출제한 적이 있는데, 심사권자는 관계 중앙 행정기관에 심사받는 것이 내용이고 장자부터 상관은 없습니다. 단 승인권자의 경우는 셋으로 나눠서 종국단 이용할 때가 있고 시도단 이용할 때가 있고 시군구단 이용할 때가 있는데, 시군구단 이용할 당시에는 지적소관청 승인받고 이용할 수가 있으며, 시도단의 경우는 시도지사나 또는 지적소관청 승인받고 이용할 수가 있고요. 종국단의 경우는 국토교통부 장관, 그 다음에 시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 승인받고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 기본 절차인 반면에 이용 시에 심사 규정이 면제되는 자가 2명 있습니다. 심사 면제는 일단 관계 중앙행정기관장 플러스 소속되어 있는 기관장들도 심사 규정 면제가 될 것이고, 해당 지자체가 승인을 신청할 당시 이 2가지는 심사가 면제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3번 질문처럼 관계 중앙행정기관장, 지방자치단체장이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이 심사를 받아야 한다. 심사 규정이 면제인데 받으라 그래서 3번이 잘못된 말입니다. 3번이 틀렸고요. 그 다음에 48번의 경우에 대지권 등록부의 기재사항으로만 묶인 것을 물어봤는데, 1번의 경우 대지권의 비율 나옵니다. 건물의 명칭 나오고요. 면적은 안 나옵니다. 면적이 나오는 것은 토지대장하고
이마 대장만 나오다 보니까 1번은 틀린 말이 되고요. 2번의 경우 건물의 명칭 나오고 대주권의 비율 등록합니다. 소유권 지분 등록하기 때문에 2번이 하자가 없이 다 나오는 사항입니다. 갖고 정답이 되겠죠. 3번이 대주권의 비율 나오고 지목이 안 나옵니다. 건물의 명칭은 나오겠지만 3번은 지목 때문에 틀렸고요. 4번에 건물의 명칭 나오겠지만 도면번호와 경계는 나오지 않습니다. 경계가 나오는 것은 지적도 임야도이지 대주권 등록부가 아니니까 잘못된 말이고, 5번은 전용 부분에 건물 표시 등록하고 그 다음에 공용 부분의 비율 면적은 또 안 나옵니다. 공용 부분이 아니라 전용 부분이죠. 전용 부분에 건물 표시가 나올 것이며 면적은 마찬가지로 나오지 않으니까 다 나오는 것은 2번밖에 없습니다. 정답은. 자, 그래서 49번입니다. 지적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간 중 잘못된 것을 물어봤는데 정답은 4번이죠. 4번. 지적 측량 적보심사 청구사항을 회부받은 지방지적위원회는 회부받은 날로부터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30일 이내 심의결이 아니라 60일입니다. 60일에 심의결하게 되어 있으니까 4번은 잘못된 말이에요. 그래서 적보심사할 때는 회부하는 기간이 30일이고 심의결은 기간이 회부받은 날로 60일입니다. 60일에 심의결할 것이며 1차 연장이 가능해요. 30일. 그래서 회부기간은 30일, 심의결은 60일이다 보니까 30일, 60일 고쳐야 됩니다. 4번은 틀린 말이 되고요. 50번입니다. 다음 중 축척 변경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정답은 2번이죠. 지적소관청은 시행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그 축척 변경 시행지역 안에 토지에 대하여 지번별로 재건물세당 금액을 미리 조사하여 축척변경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하자가 없이 맞는 말은 2번입니다. 나머지 다 틀린 말인데 뭐가 틀렸나 한번 잡아낼게요. 1번의 경우 축척 변경이란 지적도 및 임야도에 등록된 경계점의 점유율도를 높이기 위하여 작은 축척을 큰 축척으로 변경하여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틀린 말이죠. 축척 변경의 대상이 되는 것은 지적도만입니다. 임야도로 말은 빠져야 되니까 1번 틀린 말이 되고요. 3번의 경우는 지적소관청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으로부터 축척 변경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 없이 30일 이상 공고해야 한다. 틀렸습니다. 승인을 얻은 때에는 20일 이상 공고하는 건 30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수업 시간에 공고 두 글자니까 20일이 되므로 3번 주면 틀린 말이 되고, 4번은 축척 변경 시행지역 안에 토지 소유자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을 것을 필요로 한다. 틀린 말이죠. 축척 변경할 당시에는 토지 소유자 3분의 2 이상 동의가 있어야 할 것이고 축척 변경 위원회에 의결을 거쳐야 할 것이며 지도지사와 대도시시장 승인받는 게 절차다 보니까 2분의 1이 아니라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들어와야 됩니다. 틀린 말이고요. 5번의 경우는 축척 변경은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실시하며 토지 소유자 신청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틀렸습니다. 2012년도부터는 법을 개정해서 신청도 가능하고 직권도 가능하도록 법을 개정했습니다. 그래서 일정한 지역을 정해서 소관청이 직권을 할 수 있지만 소유자 입장에서 3분의 2 이상 동의서를 첨부해서 직접 신청할 수도 있으므로 5번도 잘못된 말입니다. 그 다음에 51번의 경우 축척 변경 시행에 따른 청산금에 관한 이의신청 방법으로 옳은 것을 물어봤는데, 청산금을 납부고지나 수령통지받은 소유자 입장에서 청산금에 불만이 있는 경우는 청산금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1개월 내 지적소관청에게 이의신청하는 것이 절차입니다. 이게 답이에요. 그럼 1월 내 지적소관청에 이의신청하더라. 답을 잡아내면 답이 뭐가 될까요? 2번이 되겠죠. 납부고지 또는 수령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지적소관청이 이의신청할 수 있다 해서 정답은 2번이 되는 겁니다. 소관청이 몇 개월로 한다고요? 1개월로 하는 겁니다. 나머지 좀 틀린 말이니까 맞는 것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52번입니다. 지적 측량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정답은 5번이죠. 5번. 측량을 실시한 후 지적소관청의 검사를 받아야 하는 측량 성과는 경계보건 측량과 지적 현황 측량이다. 틀렸는데, 측량을 실시하게 되면 측량을 검사하게 됩니다. 측량 검사권자의 경우는 일단 시도지사나 또는 지적소관청 검사받는 것이 원칙인 반면에 단 검사받지 않는 예외 규정이 두 가지 있게 됩니다. 하나는 경계보고 측량하고 또 하나가
지적 현황 측량 이 두 가지 측량의 경우는 검사받지 않기 때문에 검사받는 게 아니므로 5번은 말도 안 되는 지문이죠. 측량 성과 검사받는 것은 경계보고 측량과 지적 현황 측량이 아니라 이 두 개는 검사받지 않는 거니까 그래서 5번은 잘못된 말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까지 지적법인데 지적법 문제가 좀 수월했습니다. 문제가 53번입니다. 등기 의무자 권리에 관한 등기필 정보의 제공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답은 몇 번이 답인가요? 답은 2번이 답이죠. 2번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기필 정보 제공을 요하지 않는다 나오는데 자, 등기필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등기 의무자만 제공을 합니다. 의무자 제공을 하는데 내는 경우는 딱 정해져 있어요. 두 가지가 하나는 공동 신청할 등기하고 또 하나가 승소한 등기 의무자가 등기 신청을 단독 신청하는 경우로 한정해서 이 두 가지만 제출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근데 유증 같은 경우는 공동 신청할 등기다 보니까 당연히 등기필 정보를 제공을 해야 되므로 2번 지문은 잘못된 말이 됩니다. 제공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54번인데 인감증명 제출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정답은 4번이죠. 4번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해당 부동산에 대하여 권리를 취득하는 상속인을 제외한 나머지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을 제출해야 한다. 틀렸습니다. 인감을 낼 경우에 상속 등기 신청할 경우에 회유분할 시의 경우는 이때는 요 집에 대해서 갑하고 을하고 그 다음에 자식이 둘이 있더라. 네 식구 살고 있는데 갑이 사망을 합니다. 사망을 하게 되면 일단 1대 1대 1점을 상속을 받아서 법정 지분이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것이 지분인데 협의한 다음에 일단 어머니가 3.5 다 가지고 가시고 아들이 빵빵 학교를 한 경우에 이때 이렇게 협의분할하게 되면 인감을 누가 낼 것이냐의 문제인데 인감은 협의분할 시 상속인 전원 이 세 명이 전원 인감을 다 내는 겁니다. 단독 상속받은 상속인을 제외한 상속인이 아니라 상속인이면 다 내게 돼 있지 누구 빼는 게 아니기 때문에 4번은 잘못된 말이에요. 그래서 4번이 회유분할에 의한 상속 등기 신청하는 경우에 해당 부동산에 대하여 권리를 취득하는 상속인을 제외한 나머지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을 제출해야 한다. 틀린 말입니다. 단독 상속받든 상속을 포기하든 전원이 내는 것이 누구 거 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4번은 잘못된 말이 되고요. 그 다음에 55번입니다. 다음 중 등기에 대한 판례 내용으로 틀린 것은 정답은 3번이죠. 이거 쉬웠던 문제인데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의 중과세약 등기도 당사자 간에 합의가 있으면 유효하다는 것이 판례 태도이다. 틀렸죠. 중과세약 등기는 중과세약 등기에 대한 합의가 있다 할지라도 허가구역 내에서만큼은 무조건 무효입니다. 그래서 3번은 틀린 말이 됩니다. 그 다음에 56번인데 대지권 등기에 관련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정답은 5번입니다. 5번. 자, 대지권 등기를 아파트 건물 등기부에 실행을 하게 되면 큰 틀이 나눠지는 것이 대지권 등기가 떨어진 후부터는 아파트 건물하고 그 다음에 아파트 대지에 가진 권리, 대지권의 경우를 두 개를 어떤 경우도 분리해서 처분할 수는 없다라고서 규정을 해버립니다. 분리처분 금지 참 중요한 말인데 아파트 건물과 토지에 대해서 아파트 분양받은 자가 만약 A라는 자가 소유권이 있을 경우에 이 소유권은 사용하는 기능이 있고 그 다음에 수익하는 기능이 있고 처분하는 기능이 있는데 대지권 떨어진 이후부터는 아파트 건물과 대지까지 권리를 분리해서 처분할 수 없다. 그럼 사용수익 처분 중에서 분리 처분할 수는 없다가 되는 겁니다. 하지만 분리 사용수익할 수는 있다가 되기 때문에 이건 가능해요. 그러다 보니까 사용수익하는 권리는 토지만에 대해서 사용수익하는 권리가 지상권 등기 사용수익할 수 있고 지역권 등기도 가능하고요. 전세권도 가능하고 임차권도 가능합니다. 다 사용수익하는 것들은 건물만 사용수익할 수 있는 것은 전세권 등기하고 임차권은 등기할 수 있다 해서 이 두 가지는 가능한 것이 차이점이 생기는 겁니다. 하지만 이 사용수익 아닌 것들은 다 등기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토지만 건물만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는 처분하는 거니까 하지 못하게 되고요.
저당권을 설정하지 못하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압류나 가압류도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큰 틀을 잡으실 당시에는 여기 좀 어려운 부분인데 대주권 등이 떨어진 다음부터는 무엇이 금지냐? 참 중요한 말이 이 말입니다. 분리처분을 금지하더라. 이거 잡아내시고 사용수익 처분 중에서 처분만은 금지돼 사용수익 가나를 잡아내시면 답이 떨어질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할 수 있는 건 사용수익인데 5번 질문 보니까 대주권을 등기한 건물 등기용지에는 그 건물만을 목적으로 하는 전세권 설정 등기는 하지 못한다. 틀렸네요. 전세권 등기할 수 있으니까 틀린 말이 될 것이고 1번 질문은 토지 소유권이 대주권의 경우에 그 취지를 등기한 때에는 그 토지 등기용지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못한다. 소유권 이전 등기하지 못한다. 맞고 두 번째 대주권을 등기한 건물 등기용지에는 그 건물만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못한다. 맞았네요. 건물도 이전 등기할 수는 없다. 맞고 3번에 대주권을 등기한 건물에 대한 소유권에 관한 등기로서 건물만에 관한 취지의 부기가 없는 것은 대주권에 대해서도 동일한 등기로 효력이 있다. 아파트에 이전 등기를 하게 되면 당연히 토지까지 미치는 거니까 토지까지 동일한 효력이 있다. 맞고요. 4번이 대주권이라는 뜻의 등기를 한 토지에 관하여 대주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하지 못한다. 저당권 등기할 수 없다. 맞는 말이 되어서 이걸 구별실익이에요. 이렇게 해서 사용수익은 가능하되 처분할 수 없다를 잡아내시면 분명히 답은 나올 겁니다. 답은 5번이 잘못된 말이고요. 그다음 57번입니다. 아래 가마 등기 중 공동 신청에 의하여야 할 등기를 모두 고른다면 자, 박스 보시니까 이제 공동 신청할 등기 찾으라는 얘기인데 박스에서 가번입니다. 수용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후 그 부동산에 존재하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말소 등기. 자, 수용이 있게 되면 수용되는 토지상에 존재하는 권리들은 가번은 다 직권으로 말소할 등기입니다. 이건 직권 등기고요. 나번의 경우는 전세권자가 소유권을 취득한 후 전세권 설정 등기를 말소하는 경우. 이건 혼동이죠. 혼동이 발생한 경우는 이건 단독 시청 등기입니다. 혼동은 단독 시청 등기로서 공동 시청 등기 아니고요. 다번의 경우는 환매권 행사 없이 5년 경과로 소멸된 환매특약 등기 말소 등기. 환매권의 경우는 신청 안 하고 기간을 경과로 소멸했을 때 이 환매 등기는 말소할 때 기간의 경과란 말이 튀어나오게 되면 이거는 공동 시청 등기가 됩니다. 공동 시청 등기니까 답은 하나 답이 하나 나왔고요. 근데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라번의 경우 유증도 공동이 되겠죠. 유증도 공동이니까 얘도 공동이 됩니다. 그다음에 마번의 경우는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상속은 단독 시청이 되겠죠. 단독 시청 등기니까 공동 시청 등기는 두 가지입니다. 다라 두 개가 공동 시청 등기고 가번의 경우 직권 등기가 될 것이며 그 다음에 나번하고 그 다음에 마번의 경우 단독 시청 등기니까 답은 다라 두 개가 답이므로 4번이 답이 됩니다. 근데 58번입니다. 다음 중 적합한 등기 신청인 것은 물어봤는데 정답은 1번이 답이죠. 수인의 포괄적 수증자 중 1인의 자기 지분만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수증자가 여러 명이 있을 경우에 그 중에 1인은 지분만 등기할 수 있습니다. 상속은 지분만 등기 안 되는 반면에 유증은 가능해요. 유증은 서로 수증자는 모를 수 있으니까 전원이 전원 명의로 할 수도 있지만 아는 경우는 모를 땐 혼자 갈 길을 열어줘야 되므로 지분만 등기할 수 있기 때문에 1번이 적합한 등기가 될 것이고요. 2번에 공동 가등기 권리자 중 1인의 전원 명의의 본등기는 허용하지 않습니다. 가등기권자 여러 명이 있을 경우에 그 중에 1인은 지분만 본등기할 수 있더라도 전원 명의는 안 됩니다. 세 번째, 공동 상속인 중 1인 자기 지분만의 상속 등기 허용하지 않습니다. 상속인이 1인일 경우에 여러 명이 있을 경우에 그 중에 1인은 전원 명의 등기는 가능해도 지분만은 등기하지 못하게 되어 있으므로 각하하게 되고요. 4번의 경우도 공동 소유권자 중 1인의 자기 지분만의 소유권 보존 등기도 허용하지 않습니다. 소유권자가 공유일 당시에 1인은 전원 명의 등기는 가능하더라도 지분만 등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5번이 합유자 중 1인이 사망한 경우에 합유 지분 이전 등기란 말 나오는데 합유는 지분이 있지만 이전 등기가 안 됩니다. 그래서 합유자가 사망을 했을 경우는 이전 등기하는 것이 아니라 합유 명의인 변경 등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5번 질문도 잘못된 말이고 맞는 말은 1번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59번입니다. 지상권 설정 등기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정답은 1번이죠. 일필토지 일부에 대해서도 지상권 설정 등기를 할 수 있다. 정답은 1번입니다. 나머지 다 틀렸는데 뭐가 틀렸느냐? 1번, 2번은 공유지분에 대해서도 지상권 설정 등기는 할 수 있다. 공유지분은 지상권 등기, 즉 용일문권 들어오지 못합니다. 2번 틀린 말이고. 두 번째, 존속기간 및 치료는 신청 정보의 필요적 기록사항이다. 틀렸죠? 반드시 적을 사항은 지상권은 목적이랑 범위를 적게 됩니다. 목적과 범위이지 존속기간은 치료가 아니므로 틀렸고. 4번은 지상권의 존속기간은 확정적이어야 하므로 존속기간을 철탑 존속기간으로 한다라고 한 지상권 설정 등기 신청은 허용되지 않는다. 틀렸습니다. 존속기간, 확정기간, 불확정 다 가능하므로 100년을 정해도 무방하고 200년 정해도 상관이 없고요. 철탑 존속기간까지 정해도 문제될 건 없습니다. 틀린 말이 되고요. 5번이 동일 지상에 2개 이상의 지상권이 중첩하여 성립하는 경우도 있다. 틀렸죠? 이 중에 소유권, 이 중에 지상권, 이 중에 전세권을 등기하지 못하니까 5번도 잘못된 말이고 맞는 말은 1번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60번인데 다음 중 소유권 보존 등기에 필요한 소유권을 증명하는 판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물어봤는데 정답은 3번이죠. 건축물 대장에 소유자 기재가 없는 경우 국가를 상대로 한 소유권 확인 판결 나와 있는데 자, 대장에 보존 등기하는 경우에 큰 틀입니다. 보존 등기할 경우에 토지의 경우 대장상 소유자 누락이 있더라. 이때 토지는 국가를 향해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방법이 되고요. 건물의 경우 국가가 아니라 시장, 군수, 구청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서 승소 판결받아 등기할 수 있는 것이 방법입니다. 근데 건물의 경우는 상대방이 시장, 군수, 구청장이다 보니까 건물의 경우에 국가를 상대로 한 확인 판결이나 또는 건축주를 상대로 한 확인 판결로서는 보존 등기 허용하지 못한다가 대법원 판례 입장이 되므로 두 개 구별하셔야 됩니다. 토지의 경우는 국가를 상대로 가시되 건물은 시장, 군수, 구청장이므로 3번은 잘못된 말이 되겠죠. 건축물 대장상 소유자가 누락이 있을 경우는 국가가 아니라 건물은 누굴 상대로 가야 돼요? 예, 시장, 군수, 구청장이므로 3번은 잘못된 말입니다. 그다음 61번입니다. 다음 중 저당권 말소 등기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정답은 3번이죠. 저당권이 이전된 경우에 피담원치권 변제로 인한 저당권 말소 등기는 보기 등기인 저당권 이전 등기를 말소 신청하여야 한다. 틀렸습니다. 3번이. 주등기랑 보기 등기 관계가 있는데 자 1순위에 예를 들어서 A 명의로 저당권 등기가 되어 있다가 근데 1회 보기 1호로 B 앞으로 저당권을 이전 등기했습니다. 이전 등기한 경우는 이 집의 채무자가 갑이 저당권 설정될 경우에 돈을 변제했을 경우 누구한테 말소하느냐? 변제한 경우는 현재 저당권자 B, 갑하고 B하고 둘이서 이렇게 공동 신청하는 현재 저당권자 B니까 공동 신청을 통해서 이 저당권 설정 등기, 주등기를 말소 신청하는 겁니다. 얘를 신청을 통해서 말소를 하게 되면 보기 등기는 등기관이 직권 말소하는 거지 얘는 이거 신청하는 것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보기 등기라는 게 주등기를 따라가 움직이기 때문에 주등기를 신청을 통해 말소하는 순간 보기 등기 등기관이 직권 말소하는 것이지 신청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얘는 직권 등기고 주등기를 신청하는 겁니다. 그럼 주와 종관계는 주등기를 지우는 거지 종등을 지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주등기를 말소하는 순간 보기 등기 직권 말소가 되는 것이므로 3번은 잘못된 말입니다. 그 다음에 62번입니다. 말소 회복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정답은 4번이 되겠죠. 4번. 여기서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지 여부는 회복 등기실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제3자의 권리 취득 시, 즉 말소 등기실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 이게 잘못된 말인데 말소 등기할 때 이항견이라는 것은 요거는 좀 외워놓으시면 나중에 문제 볼 때 수월할 겁니다. 정리하게 되면 자 말소 등기할 때 이항견이라는 건 뭐를 의미하느냐? 회복할 때 회복 등기실 기준으로 회복하는 등기와 양립할 수 있는 후순위 원리를 이항견이라고 부르는데 말소 회복 등기할 때 이항견 문제를 잘 냅니다. 여기서는 이항견이 되는 자는 누구를 의미하느냐? 시점은 회복 등기 시를 기준으로
회복하는 등기와 양립할 수 있는 후순위 권리자를 이해 관계인이라고 부릅니다. 이건 반드시 외워놓으셔야 돼요. 양립할 수 있어야 이해 관계인이다 이렇게 잡아놓으시고, 요거는 시험에 여러 번 나왔습니다. 기출문제에서 시점은 회복 등기 시를 보고 따지는 거지 말소 등기 시를 보고 따지는 것이 아니니까 이제 지금 나온 질문 4번은 잘못된 말입니다. 말소 등기 시가 아니라 회복 등기 시입니다. 63번입니다. 다음은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정답은 3번이죠.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금지 가처분 기입 등의 촉탁이 있는 경우 등기관은 등기를 실행해야 한다. 가등기에도 본등기 못하도록 금지시키는 본등기 금지 가처분 등기는 못한다는 것이 판례 입장입니다. 본등기를 금지시키는 본등기 금지 가처분 등기는 허용하지 않으니까 이건 등기 실행할 수 없는 사유예요.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로 해당하다 보니까 실행이 되어도 직권으로 말소할 사유입니다. 답은 3번이 잘못됐고요. 마지막 문제입니다. 64번. 소유권 이전 가등기에 의해 본등기란 경우 등기관에 의해 직권 말소할 수 없는 것을 물어봤는데 정답은 1번이죠. 해당 가등기를 목적으로 한 가압류나 가처분은 직권 말소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본등기를 하게 되면 중간처분은 직권 말소가 들어가는데, 자, 중간처분은 직권 말소하는 거 한번 정리해보고 가자고요. 자, 시기상으로 이제 가등기에 의해서 가등기를 실행한 후 본등기하기 전까지 들어온 이 중간에 들어온 등기는 전부 다 중간 처분 등기라고 부르고, 중간 처분 등기는 둘로 나눕니다. 본등기와 양립할 수 없는 경우도 있고 양립할 수 있는 경우도 있는데, 양립할 수 있는 경우는 같이 존재할 수 있으니까 순위가 후순위로 밀리게 돼 있고 말소가 안 됩니다. 하지만 양립할 수 없는 경우 직권 말소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직권 말소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단 직권 말소 못하는 것이 몇 개가 빠지는데, 해당 가등기를 목적으로 한 가압류 등기나 또는 가처분 등기는 직권 말소 못하게 됩니다. 이건 직권 말소 안 된다고 규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가등기 전에 격려된 등기로서 담보가등기나 전세권, 저당권에 기한 경매개 등기 직권 말소가 안 되고, 그 다음에 가등기 전에 들어온 담보가등기, 가압류에 기한 강제 경매개 등기도 직권 말소가 안 됩니다. 살아있어야 되고요. 가등기에게 대항할 수 있는 대항력을 갖춘 임차권 등기도 직권 말소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살아있는 것이 여기 차이점이에요. 그럼 지금의 경우 해당 가등기를 목적으로 한 가압류 등기는 말소가 안 되기 때문에 요거는 살아있는 겁니다. 요 네 가지는 직권 말소 못하는 것들이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가등기를 잡은 가압류가 처음 말소가 안 될 것이고, 가등기 전에 들어온 권리로서 이런 권리가 실행한 경매 등기도 살아있는 것이며, 가등기의 대항력을 갖춘 임차권도 살아있기 때문에 요건 직권 말소가 안 되는 겁니다. 이것들은. 그래서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죠. 다 이렇게 풀고 나니까 정답은 별로 이렇게, 답은 이렇게 풀려나가는데 왜 이렇게 시험 볼 때는 답이 안 보였을까요? 예, 어쨌든 공부가 좀 적은 부분이니까 나중에 부족한 부분 채워나가면 됩니다. 어쨌든 모의고사 보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틀린 부분은 꼭 다시 한번 확인하셔서 다음에 안 틀리도록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자, 고생하셨고 다음에 또 모의고사 풀이 시간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